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운이 참 안 좋은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볼 건데요. 여자운이 안 좋으면은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해서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참 본인도 안타깝고, 그걸 보는 주위 사람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저 사람은 다 괜찮고 다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결혼을 아직 못할까? 왜 여자가 안 들어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사주를 살펴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운이 없는 여자도 분명히 있고, 여자운이 없는 남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설사 만나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인연이 짧아서 이혼 내지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분은 51세 되는 남자분인데요. 아직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진월에 태어난 임진일주죠. 보면은 여기 을계무 해가지고 칠살격이죠. 그리고 여기 칠살, 그 다음에 칠살, 소위 우리 편관이라는 칠살,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이 많고 관, 어떻게 보면은 살하고 관이 같이 뭐 혼잡되어 있는 사주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지에 이렇게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뭐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살의 성향이 강하고 관살의 어떤 영향이 강하죠. 살을 쓰는 사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과 관련된 일, 죽고 사는 쪽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군, 검, 경,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든지, 의료 쪽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직업군이 다양해서 꼭 그런 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로 따지면 이제 무관 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칠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을 보면은 자존심도 엄청 세고요. 자기 뭐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은 못 참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 날카로움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냉철함도 있습니다. 또한 공명정대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틀리고 맞는 부분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칠살이 재하고 같이 합하면은 회계나 그 다음에 격리부서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뭘 잘 찾아내기 때문에 QC 쪽에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같은 쪽에서는 PD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칠살을 쓰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지지를 보면은 이렇게 칠살과 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가 하나 이렇게 시지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토다화회로 합니다. 지지에 4개의 기운 중에서 3개가 같은 토기운이고 옆이 화기운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보통 토다화해, 어떤 토기운이 많아서 빛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한 가지의 기운에 해당되는 것이 궁성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궁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조상궁, 그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이죠. 그래서 궁으로 따지면 자식궁이 깨지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없고, 그 다음에 성은 우리가 이제 십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수국화에서 편재죠.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자한테 재라는 것은 아버지 덕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재물덕이 좀 약하고, 그 여자 덕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육친적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덕이 약하고, 그 여자 덕이 약하고, 자식 덕이 약한 사주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결혼을 못하고 자녀도 당연히 없겠죠. 이러한 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게다가 천간에 투출된 거는 수생목해서 상관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아이디어나 재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상관이 생재해가지고 이건 좋죠. 상관이 생재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디어 가지고 재물을 벌 수도 있는 사주다. 물론 칠살이 뜨면은 또 목생화 화생토에서 살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나쁘지만, 어쨌든 지지는 칠살로 보고 천간은 상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그 재가 상신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어떤 그 기발한 무슨 그 행동도 되죠.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눈치도 빠르고 어디 그 상황 대처 능력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그걸로 해서 자기 재물을 버는 사주이다. 이것까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옆에 그 겁재가 있어서 겁재가 재를 극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생재, 내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남아있지를 않죠. 이 겁재가 바로 그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자도 되는데, 겁재가 이렇게 재를 치기 때문에 여자가 없죠. 여자가 생겨도 남한테 뺏기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언뜻 보더라도 재물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자하고의 인연도 좀 약한 사주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운을 보면은 그 어렸을 때의 이 목기운, 수생목, 식신하고 상관으로는 식상방으로 흐르는 거는 칠살격에 좋죠. 이때는 그 잘 나갔을 겁니다. 어렸을 때 식상으로 흐르면은 활기차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크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목의 기운, 식신 그 기운으로 흐르는 것들은 이제 좋게 흐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기운으로 흐르는 거, 물론 칠살격에 그 양인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는 데서는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데 내 뿌리가 돼주고, 칠살격엔 뿌리가 튼튼한 게 좋은데, 이 사주는 여기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뿌리가 있고 여기가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약한 사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살관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그 여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지지로 가장 그 결혼할 그 정년기 때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병신합돼서 재가 잡히고 그 수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될 이 시기에 그 여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매칭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기운으로 흐르는 거, 그래서 이 칠살격에 인으로 흐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자하고 인연이 짧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여자하고 인연이 있으려면은 이 시기에 이 무인년 정도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이때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왜냐하면은 수생목, 목생에서 재가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재가 살아가지고 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때 목극토해서 이렇게 내 배우자 궁을 치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57대운에 보면 또 경술대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배우자 궁을 진술충 해가지고 바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결혼을 했었어도 이렇게 진술충으로 때릴 때는 또 이혼하지 않았을까 했었더라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대운에 있습니다만은 이때 만일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때 또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운을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짜여지면은 진짜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결혼했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고요. 이 유금으로 흐르는 이때 되면은 이걸 좀 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정관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진유합 해가지고 칠살이 일을 보는 건 좋지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있을 때죠. 그래서 사주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운이 없어서 아버지 복, 그 다음에 여자 복, 재물 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